가정경제가 무너지면 50대, 60대 엄마들이 노동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50대, 60대 여성의 고용률과 근로자 수, 비정규직 수는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랍니다. 그런데 그 노동시장을 이미 점령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인데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야금야금 다 빼앗기고 있는 노동시장의 실태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빼앗기고 있는 밥그릇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다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혜사입니다. 삶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잘 나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요. 잘 되던 사업이 망해서 노숙자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던 사모님도 몇 푼 돈벌이를 하러 나서야 됩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누가 써주기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한숨 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서 돈을 벌어야 할까요? 경험도 없지요. 경력도 없지요. 나이는 많고. 남들은 일하다가 이 나이 되면 일 그만두고 건강관리를 하면서 여행이나 다닌다고 하던데 참 암담합니다.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뭘 하려고 하면 용기도 안 나고 주눅도 들고 참 서글픕니다. 선택의 폭도 좁고 없죠. 선택의 폭이 아예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나를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뻔하잖아요. 학력도 없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나이까지 많으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업주부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청소, 요리, 간병, 서빙 이런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 뿐이 없습니다. 지난해 2018년 8월 기준으로 50대 60대 이상 여성 비정규직 수는 각각 82만 2천명, 89만 4천명이었답니다. 이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는 각각 36만 2천명, 62만 명이고요. 모두 사상 최고치랍니다. 지금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만 돈 몇 푼이라도 벌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노동시장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도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요. 지난해 2018년 6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4%였답니다. 통계청이 작성을 시작하게 된 1989년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애들은 다 컸고 살림살이는 어렵고 하니까 그 나이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 고용률이 꿈틀거리는 그런 배경에는요. 생계가 있다고 합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몇 푼이라도 벌어서 생활에 보태려고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됩니다. 나를 써주는 데가 있으려나 하다가 그나마 힘들고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리라도 시켜만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꼭 일을 해야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나이 든 여자들 할 수 있는 일들은 뻔한 건데요. 그런 곳을 찾아보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히 명함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 60대 아주머니들보다 연령대가 훨씬 젊고 임금도 적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넘쳐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일들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들어서 하기 싫은 일들을 대신해주니 고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곳을 가도 외국인 노동자들, 외노자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노자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웬만한 일반 식당들, 주방도 서빙도 다들 중국 사람입니다. 공장들도 외노자들 고용해서 일하는 지 오래됐습니다. 저 아는 지인들도요, 공장 운영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다 외노자들에 의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또 어떤가요? 농촌에도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그곳에서 외국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 건설 현장은 어떤가요? 그곳에는 이제는 완전히 중국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밀려나고 있습니다. 건설, 건축 현장 외노자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장에 일하는 사람도 외노자들, 한바식당 식사를 하러 가도 외노자들, 한바식당 운영하는 사람들도 외노자들. 이 정도면 다 정령한 거 아닌가요? 이제 건설 현장은 점점 더 한국 사람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가고 있답니다. 병원 간병인도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요양병원도 중국 분들이 간병을 하는데 말도 잘 안 통하고 위생관념도 없고 인성도 좀 글러먹었고 그래도 그쪽도 이미 다 점령되어서 한국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를 외노자들한테 다 빼앗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종사하며 가족들과 잘 살아가던 우리 국민들이 일할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하시는 분들도 다 이유가 있고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자국민이 힘들다고 안 하기 때문에 외노자를 쓸 수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고용하시는 분들이 자국민들과 똑같이 외노자들 임금을 지불하고 대우를 해주고 그럴까요? 물론 그런 업주들도 계십니다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임금이 자국민들보다 싸답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크게 작용한 거 아닐까요? 외노자들을 쓰는 거는 다 임금이 싸기 때문에 씁니다.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외국 사람은 임금을 적게 줘도 되고 다루기도 편하고 그러면 누굴 쓸까요? 제가 고용하는 입장이라도 외노자를 씁니다. 그런데요, 자국민이 힘든 일 안 해서 쓴다는 말도 옛말이고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고용주는 타산이 맞으니까 쓰는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 힘든 일 기피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들 구인난에 허덕였죠. 그러다가 외노자들을 써보니 괜찮은 겁니다. 말이 잘 안 통하기는 해도 시키는 대로 일도 잘하고 임금은 자국민보다 적게 줘도 되고 힘든 일을 시켜도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다 참고 있으니 돈 더 주고 말 많은 자국민 쓸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닐까요? 그러니 점점 더 외노자들이 밀려 들어오고 이제는 다 점령하고 우리 국민들은 힘든 일 하기 싫어서 외국 사람들 데려다 쓰게 되는 꼴이 된 겁니다. 중국, 조선족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서 다 중국으로 성공하면 거기서는 자녀들이 아파트 사고 건물 사고 승용차 다 사주고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간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다들 돈 벌러 한국 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 1호선이나 4호선 타봐라. 50% 아니 70%가 조선족이나 중국들이 타고 있다. 그럽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고용주는 말이 안 통하는 중국 사람을 선호하는 거는 진짜 사실입니다. 구인란에 조선족 환영이라고 써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요, 우리 국민은 일 잘하고 경력이 있어도 임금을 많이 줘야 하니 안 쓰는 거겠죠. 나이도 많고 돈도 더 줘야 하고 안 씁니다. 외노자들이 훨씬 더 젊고 부당한 대우를 해도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도 않고 일 시키기 더 편하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외노자들이 우리가 하기 싫은 일 해준다고 고마워해야 할까요? 저는 고마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다가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건 아닐까요? 주객이 전도되면 그때도 고마운 걸까요?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드는데 외노자들이 이렇게 많이 유입되면 대한민국은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은 우리 국민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중기, 건설, 식당, 청소, 요식업 이런 곳은 근로 취약계층과 빈곤층 일자리입니다. 이런 일자리를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 수많은 외노자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를 잃고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걸 정부는 알긴 하는 걸까요? 그리고요, 실상이 그렇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노동시장으로 나온 5, 60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청소, 요리, 간병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힘이 들고 돈은 저임금을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젊은 외노자들한테 다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어떤 분은 차바퀴 교체하러 폐차장을 갔는데 거의 다 동남아인들이고 한국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더라나요. 건설 현장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서 다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끼일 수가 없으니 아니 끼워주지를 않으니 발붙일 곳이 없답니다. 그러니 건설 현장도 외노자들 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무비자를 좀 없애고 입국 심사를 좀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 오는 척 왔다가 눌러 앉아서 돈벌이하고 해보니 이게 돈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큰 돈이 아니라도 지들 나라에서 송금하면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겨났네요. 우리나라 최저시급 인상 혜택 본 놈들은 외노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최저시급 인상에 일자리를 잃기도 하는데 외노자들은 혜택을 받다네요. 이래저래 사는 게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외노자를 선호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일 시키기 편하고 돈은 자국민보다 적게 줘도 되고 거기다가 일까지 잘한다면 쓸 수밖에 없죠. 특히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면 부당해도 더 따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국민은 부당하면 따지잖아요. 최소한 노동법대로는 해야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외노자들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국민보다 외국인이 많은 기업이라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고용하는 입장과 구직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불법으로 체류하며 돈벌이하고 있는 외노자들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거죠. 오죽하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불법 체류자들 천국이라고. 이러다 보니 건설 노동자들 95%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내수에 도움이 안 되고 노동 환경에 단가 떨어뜨려 놓고 그러면서 야금야금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세계화니 뭐니 해도 우리 국민 밥그릇을 빼앗기 끼고 있다면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일입니다. 이제 일자리는 다 뺏기고 목공을 풀칠이라도 하려면 더운 밥 찬 밥 따질 때가 아닌데 일할 곳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일을 한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일하는 게 좋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지금 일할 곳이 없다면, 나를 써주는 데가 없다면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외노자들을 곱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해서 외노자들 먹여 살리는 건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밀려나면 안 되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국민이 우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감사합니다.